모든 우주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크고 파괴적이어서 그들이 등장하면 이야기는 더 이상 영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이 됩니다. 오늘은 도시를 파괴하는 악몽부터 행성을 끝장내는 신들까지 모든 픽션 속 거대 괴수들을 인기나 분위기가 아니라 순수한 힘, 파괴력, 잠재력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도시를 파괴하는 괴물부터 아침 식사로 세계를 집어삼키는 존재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건 누가 가장 멋져 보이느냐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누가 살아남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순위의 맨 아래에는 그라보이드, 치명적인 지하 괴물이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서 있다면 악몽 같은 존재죠. 맞아요. 결국 이 녀석은 그냥 엄청 환한 모래벌레일 뿐이고 기본적인 전술이나 폭발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조지는 거대하고 강하며 놀랄 만큼 민첩하지만 여전히 변이된 동물일 뿐입니다. 조지는 도시를 파괴하고 탱크를 던지며 총격도 견딥니다. 하지만 조지는 지능이나 전략이 부족하고 날아다니거나 재생하거나 멀리서 그를 녹일 수 있는 상위급 괴수들에게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강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스테이퍼프는 거대하고 파괴적이지만 느리고 집중력이 없으며 의외로 쉽게 부서집니다. 그를 둘러싼 초자연적인 규칙이 무너지면 그는 진정한 전투 괴수라기보다는 그냥 걸어다니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이 녀석은 진짜로 업그레이드된 존재입니다. 거대하고 고대의 존재이며 살아있는 산처럼 생긴 이 괴물은 현대 무기를 버텨내고 기반 시설을 파괴하며 정말로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위압감을 줍니다. 햇빛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강하지만 이제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 생겼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크라켄은 바다를 지배하며 배들을 아무렇지 않게 파괴하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공격하지만 여전히 저주와 통제에 묶여 있습니다. 진짜 카이주들과 맞설 만큼의 순수한 내구성이나 규모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초대형 거인은 가까이에서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 거대한 크기, 증기 폭발, 변신만으로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중요하죠. 충격이 가시고 나면 초대형 거인은 느리고 예측 가능하며 결국 날 수 있거나 재생하거나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괴수들에게 밀리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이 위협을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삼각주들은 열선과 기존 무기를 무시하는 방어막으로 현대 군대를 쓸어버립니다. 문제는 이들이 순수한 내구성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점이고 역사가 증명하듯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타로는 대규모로 정신 지배를 할 수 있고 도시 단위의 파괴력과 전체 인구를 순식간에 무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하나의 점령 사건입니다. 그래도 그의 내구성과 반응 속도는 진정한 최상위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카이주, 철의 거인은 이 목록에서 의외로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는 미사일을 버티고 우주로 날아가며 산산조각난 후에도 스스로를 재건하고 아무렇지 않게 전투 모드로 전환합니다. 궁지에 몰리면 싸우고 싶어 하지 않지만 막상 싸우게 되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공격합니다. 오타치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카이주급 악몽입니다. 비행, 산성 분사, 엄청난 내구성, 그리고 잔혹한 근접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타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예거가 전력을 다해야 했고 그마저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더 험악해집니다. 스마우그는 자신의 세계에서 엄청난 위협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지능이 높고 거의 뚫을 수 없는 비늘로 갑옷을 입었으며 드래곤 파이어로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카이주와 맞서기에는 그의 크기와 순수한 힘이 부족합니다. 스마우그는 치명적이긴 하지만 괴수 대 괴수 전투에 맞게 만들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로단이 순수한 공격성과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의 비행만으로도 허리케인급 충격파를 만들어내고 그의 내구성 덕분에 도시를 종이장처럼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로단은 가장 똑똑한 카이주는 아니지만 살아있는 공중재앙으로서 자신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압도합니다. 모스라는 힘으로 싸움을 이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능력, 에너지 빔, 거미줄, 비행 지능, 그리고 자신보다 강한 괴수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상한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그녀는 고질라급의 위협과 싸워 살아남았습니다. 여왕 슬래턴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슬래턴은 화면에 등장한 카이주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괴수 중 하나입니다. 슬래터는 예거들을 정면 전투에서 압도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심지어 협력 공격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극도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멸종 수준의 괴수들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조라는 빠르지도 민첩하지도 않지만 그 존재 자체가 재앙입니다. 걸어다니는 화산 대재앙으로 죽음만으로도 전체 생태계를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조라는 굳이 당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근처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패배한 싸움입니다. 클로버필드 괴물이 무서운 이유는 그 규모 때문입니다. 아기 버전조차도 현대 군대의 탱크와 미사일 공격을 아무렇지 않게 버텨내며 계속 움직입니다. 성체 버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암시적으로 행성급 악몽의 연료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완전히 보지 못했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무섭습니다. 킹콩은 거대한 유인원의 순수한 힘과 전투 지능이 결합된 존재로 도구를 사용하고 전투 중에도 적응하며 고질라급 위협과도 바로 쓰러지지 않고 맞설 수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가장 강한 카이주는 아니지만 정면 승부에서는 가장 위험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가메라는 과소평가된 존재의 정의입니다. 그는 행성을 위협하는 카이주들과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며 불과 에너지 공격을 발사하고 재생하며 죽었어야 할 상황에서도 계속 싸웁니다. 콩과는 달리 가메라는 자신보다 더 강한 괴수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아라키스의 샌드웜은 단순한 거대 괴물이 아니라 자연의 힘 그 자체입니다. 이 생물들은 수백 미터까지 자라며 모래 밑에서 차량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한번 목표를 정하면 군대나 수학기, 심지어 마을 전체도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역에 들어가면 진짜 싸움이란 건 없습니다. 땅 자체가 당신을 적으로 돌리고 반응할 틈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샌드웜은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것으로 삼을 뿐이죠. 바로 여기서 상황이 험악해집니다. 메카 고질라는 고질라를 괴롭혔지만 고질라가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방해가 없었다면 고질라가 메카 고질라를 죽였을 겁니다. 완벽한 조준, 끈질긴 공격성, 두려움 제로. 이 녀석은 카이주를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도라는 단순히 강력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종말을 불러오는 살아있는 멸종 사건입니다. 존재만으로도 행성을 테라포밍하고 재생 능력, 중력 조작, 빔 공격, 비행, 날씨 조작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영토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세계를 정복합니다. 데스트로이어는 진화가 전쟁 범죄로 변할 때 나타나는 존재로 데스트로이어의 산소 파괴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오로지 고질라를 상대하기 위해 존재하며 여러 형태의 재생 능력, 터무니없는 내구성, 그리고 고질라를 한계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고질라는 대부분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기준점입니다. 핵에도 견디는 내구성, 대륙급의 힘, 지구 속을 뚫는 원자열선, 그리고 멸종급 위협과 싸운 전투 경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고질라가 여기서 절대적으로 가장 강한 존재는 아니지만 기준점이 되는 존재입니다. 고질라를 이긴다면 당신은 최상위급입니다. 수루토는 단순히 거대한 것만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각성하면 한 번의 휘두름으로 아스가르드를 파괴해버립니다. 그의 주변에서 신들이 쓰러지고 세계들이 불타오릅니다. 운명이 아니고서는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괴수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화적인 종말의 영역입니다. 베아못은 대부분의 묘사에서 물리적인 괴물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섭니다. 그는 우주의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로 그의 움직임은 세계를 위협하고 그의 존재 자체가 현실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드래곤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신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베아못이 전투에 참여하면 전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세계의 뱀은 너무 거대해서 그의 전투는 시간 자체를 산산조각냅니다. 그는 토르와 현실이 부서질 정도로 강하게 주먹을 주고받고 지구를 감싸며 역사를 다시 쓰는 사건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의 크기, 힘, 그리고 신화적인 스케일은 그를 다닐 세계에 묶인 어떤 존재보다도 확실히 뛰어나게 만듭니다. 이쯤 되면 규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갤럭틱은 괴물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행성과 함께 그들을 집어삼킵니다. 전체 문명도 아무 의미가 없고 힘의 수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갤럭투스가 배고픈 상태로 나타나면 그보다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순위는 끝나버립니다.
유니크로는 이 목록에서 가장 강한 괴물일 뿐만 아니라 이 목록이 여기서 끝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는 도시나 신, 심지어 행성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가 행성이자 우주적 특이점입니다. 의지를 가진 존재죠. 전체 세계가 연료이고 문명은 칼로리일 뿐입니다. 실사판 정사에서 그의 단순한 각성만으로도 현실이 재구성되고 신들이 타락하며 운명 자체가 그의 의지에 굴복합니다. 유니크론을 정정당당한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를 지연시키거나 봉인하거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그가 작동하는 규모 안에 존재합니다. 유니크론은 전투에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시대를 끝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생각과 느낌이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오래 시청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